일반적인 상황이라 사실 오늘 제가 어제 생각해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 업계 전문가분들이시고 하셔가지고 최근에 뭐 트렌드를 얘기한다는 게 이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 저희는 다 완전히 모르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라고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는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뭐, 잘 아시죠? 이제 이게 그 키워드가 메타버스 키워드 넣었을 때 이제 저기 엄청나게 많았을 때가 정점이었을 때가 이제 저 시기 다 경험하셨을 것이고, 사실 계셨던 분들은 저희 2020년 이전부터 사실은 꾸준히 자기 할 일 다 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사회적인, 뭐, 환경적인, 기술적인 변동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받았다가, 거의 지금 사실 키워드가 감소폭으로 따지면 한 95% 이상은 줄어든 것 같아요. 키워드 자체는, 메타버스 키워드 자체는. 그래서 당연히 논의가 나오는 게 이제 거품론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시기 중간에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AI가 가장 급변했던 최근에 한 2년 넘는 시간, 그리고 어, 사실 2년 전, 3년 전에도 우리가 이 트렌드가 종료할 거라고 사실 생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뭐 공공 부분에 뭐 메타버스 사거리라던가 우리가 알고 있던 굉장히 많은 기업들, 알고 계시는 기업들 다 이제 서비스 종료, 이제 다 이제 뭐 다 미루거나 종료하고 사실은 종료된 상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누구나 다 이게, 어, 거의 이제 뭐 특히 제가 이제 국회나 아니면은 이제 이 업종에 계시지 않는 분들 직관적인 판단으로는 사실은 거의 사라진 키워드라고 느끼는 게 사실 정확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런 이중적인 도전에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정책도 가상과 산업화 진행이 됐는데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진행되는 만큼의 어떤 효과를 사실 누리지 못했죠, 사실은. 모두 정책 자금이 집행된 것도 아니었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중적인 변화가 있던 상황인데 그래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메타버스 사례를 정말 많이 얘기했던 가상 콘서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코로나 이후의 기록들을 경신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가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치 이동을 B2C랑 B2B 뭐 더 자세히는 B2G까지 볼 필요는 있겠는데 B2C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B2C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소셜 플랫폼들은 이미 이러한 수치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코로나 끝나면 가상 콘서트 하지 않을 거야, 뭐,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을 거야, 뭐, 수익성 악화될 거야, 다 기본적인 맥락에도 불구하고 종료된 서비스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계속해서 견고하게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이제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 대부분 그렇고, 우리들이 알고 있던 뭐, 국내 사례들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아바타 기반의 이제 가상 아이돌도 그렇고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과가 낼 거라고는 또 반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제 정말 특화돼 있거나 버티컬로 정말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가 강한 자본력이 강한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로 가치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목소 가리기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B2C 부분은.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게 로블록스 수치입니다. 로블록스가 월간 활성 사용자 수하고 실제로 크리에이터가 벌어들이는 수익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게 누구에게는 그 거품이고 누구는 끝나가는 상황인데 누구는 여전히 견고하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들은 조금 자세히 아까 해서 가치 이동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치 이동을 이뤄내고 있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다 AI 기반으로 역량을 만들고 있고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고 있고 자본력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B2C 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 좀 더 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블록스도 아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AI로 지금 계속해서 전환시켜 나가고 있죠. 로블록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마인크래프트나 대부분의 모든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아까 이제 저런 이중적인 상황인데 지금 AI 기준으로 따지면은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O3가 IQ가 지금 IQ 테스트로 따지면 137 정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IQ 테스트가 나오기 시작한 버전을 보면 한 2년 정도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지금 IQ가 137 정도 수준이면 상위 1% 수준이니까 저보다 IQ가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지금 허깅 페이스의 2월 기준이니까 지금 한 160만
등록된 인공지능 높잖아요. 사실 난이도가 높고 어렵기 때문에 2030년쯤 돼야지 이제 그 프라임 타임이 올 거다라고 그 당시 예측을 했고, 예전에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AI 기반의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가 아주 원활하게 일어나는 기준을 2030년으로 잡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코딩 보면 이제 녹색 기준이 프라임 타임이 왔다는 기준이고 지금 2025년이잖아요. 저게 지금 예측한 게 벌써 2년이 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예측이 맞거나 특정 부분들은 사실은 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기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거의 이제 예전 표현을 따지면 사실 메타버스가 온 거랑 다름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용어적인 표현을 고집하는 것 말고도 이런 기술적인 현상들이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좀 차분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그 얘기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메타버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 공간 컴퓨팅 얘기를 당연히 하고 뭐 메타버스와 공간 컴퓨팅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뭐 누군가의 정의에 의해서 차이가 있고 맞고 없고가 있긴 하지만은 직관적으로 이 대중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사실 없죠, 사실은.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AI 기반으로 나오고 있어 제시되는 개념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추가되고 있는 개념들이 최근에 페이페이리 교수가 얘기했던 공간지능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말이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진영을 나눈다는 건 사실은 이제 연구원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실 없을 수도 있는데 AI 쪽으로 계속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공간지능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고 이분은 한 번도 메타버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메타버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공간지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현실 공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상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들 인공지능이 미리 그 맥락들을 다 지금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다 취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든 가상이든 인공지능이 이 맥락들을 다 공간의 맥락들을 다 보고 있고 공간의 맥락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드 모델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월드를 생성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이제 뭐 판단하기로는 가상과 세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두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태까지 AI가 없었던 사실은 우리는 공간에 사실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간지능이 AI 역할을 해주고 지금 가장 너무나 뜨거운 이 물리 AI는 사실은 이제 가상현실의 연결체 부분들이고 가상현실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 브릿지가 사실은 이제 가상 공간이죠.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로봇이 학습해서 현실 공간으로 나오는 공간인데 이 가상 공간이 없으면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능을 높일 수도 없고. 그래서 따지면은 두뇌가 있고, 그리고 공간 컴퓨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공지능이 공간의 맥락을 이해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 정보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증강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보여주거나 표시해주거나 감각을 느껴주거나 우리가 사실 이제 오감을 전달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따지면 이제 어떤 신경계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뇌하고 신경계가 그리고 인체로 따지면 이제 골격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갖춰져 나가는 이제 가상 융합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맥락으로 지금 저를 일하고 있어서 이 용어들이 굉장히 특정 이슈로 막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좀 분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결국에 마지막에 구현하는 어떤 요체를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과거에 얘기했던 추상적인 개념들을 오히려 더 구체화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지능 얘기가 뭐 지금 나온 지가 좀 됐죠. 지금 투자도 받고 이미 스타트업 월드랩스 지금 이제 운영 중이고 페이페이리 교수가 공간지능을 사실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라지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 모델을 만드는 건데 제네레이트하고 상호작용하는 이 안에 보시면은 이게 버추얼과 현실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념상으로는 저 개념이 사실 거의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용어는 메타버스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누군가한테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 패러다임은 가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맥락인 거죠. 왜냐면은 그 세계를 이해해야지 그 세계를 생성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를 넣으면 그냥 3D 세상을 만들어주는 도구들이 과거에도 있어왔고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데 월드랩스도 물론 이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생성을 하는데 동시에 이 유저의 입장에서 유저가 플레이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생성해 주죠. 이번 이제 월드랩스가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월드 모델, 우리는 공간 지능을 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월드 모델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그게 이제 프롬프트든 이미지든 뭘 넣으면은 본인이 그냥 스스로 공간을 생성하고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유저가 움직임까지 다 이제 제어를 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실은 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메타버스 세상인데 한 번도 메타버스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뒤쪽에 제가 조금 더 무슨 용어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이게 멈췄는데 이게? 예, 예, 조금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얘가 월드랩스였고 사실은 그 얘기가 뭐 폭스도 그렇고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 얘기 계속 나올 때 선제적으로 나왔던 모델들 그 표현도 사실 좀 다양하긴 한데 또 대체적으로는 월드 모델을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넥스트 모델로 계속해서 수렴하는 가장 난이도 어려운 모델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월드 모델을 생성한다는 것 자체가 메타버스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금 방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 월드 모델은 사실은 지금 구글도 계속해서 지니 1, 지니 2부터 해서 계속 만들고 있고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어, 그 오픈 AI에서 사람들을 계속 수혈해 가고 있었죠. 그래서 노벨상 거기 딥마인드에서 이번에 이제 그 노벨상 받고 나서 이제 오픈 AI의 물리 엔진, 소라 만들었던 물리 엔진 엔지니어들 전부 다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사실 소라의 그 소라가 생성하는 게 물리 엔진 생성하는 똑같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지금 그냥 뭐 월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같은 맥락인 거죠, 사실. 스스로 실제 여기서는 스스로 게임을 만드는 거지만은, 어, 같은 맥락으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이 1 나오고, 이제 2 나왔을 때 성능도 좋아지고, 이제 그 안에서 공간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계속해서, 그런 면에서는 계속 정말 많이, 지금 이게, 한 2년, 대중적에 느끼기에는 2년밖에 안 된 얘기죠. 그전부터는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는 항상 지금 이제 HMD 비전 프로 쓰고 비전 프로가 사람이 일정 부분 행동을 하면 이제 바로 로봇이 그걸 학습을 해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을 해주는 거잖아요. 모방학습 해주는 건데 한 번도 우리가 여태까지의 고민들은 저 비전 프로를 어떻게 더 가볍게 만들까, 반려를 줄일까, 사람의 휴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저것들을 책임감 있게 쓰게 할까, 어떻게 가격을 낮출까, 이 고민은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수요의 전환 측면에서 보면은 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고 이것도 소화의 가치 이동이 된 건데 저는 이제 B2B 쪽에서는 굉장히 가치 이동이 많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 계속해서 얘기했던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이제 그 피지컬 AI를 설명해 주는 그 용어이면서도 계속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 옴니버스로 물리 세상을 만들고 그 수많은 물리 세상들을 인공지능이 코스모스가 생성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 와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옴니버스하고 우리가 이제 비전 프로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메타버스의 상징적인 그런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 거죠. 사실 실제로 어, 제임스상이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발표한 게 옴니버스였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근데 여전히 똑같이 여기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죠. 메타버스 얘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어, 용어상으로보다 이제 현상적인 본질에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접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예, 이게, 이 영상 때문에 약간 끊기나 보는 거죠. 예, 이걸로 조금 보면서 할까요? 예, 예, 잠시만요. 예, 예. 그래서 얼마 휴지컬에 발표하면서 그 내부도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준 그림인데 그 핵심은 저 두 개죠, 그렇죠? 옴니버스하고 코스모스 두 개입니다. 코스모스가 우리가 얘기했던 메타버스 저작도구였고 코스모 아니 옴니버스가 코스모스가 AI죠. 그것들을
생성된 세계를 수없이 많이 이제 생성해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맥락인데, 예, 우리는, 어, 대중적으로 이해하거나 인지하게 노는 이제 AI 중심으로 다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 본질들은 다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에서 대규모 가상현실 통합훈련장 만드는 그 상하이시에서 만드는 거죠. 여기 뭐 참여사가 10개 기업이 넘고 뭐 로봇가 여기 로봇이 기존보다 좀 100개가 넘는데 지금 보시는 거 보면 이제 다 HMD로 아까 이미테이션 러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로봇들은 이미 가상에서 학습을 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상과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가상에서 충분히 학습돼서 나온 다음에 추가적인 학습을 더해서 얘 성능을 높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과거에 지금 로봇이지만 우리가 이미 이 경험들을 이미 다 해왔는데,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에서 이미 이것들을 경험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공간이라는 개념, 활용의 가치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학습하는 자율체를 만들 때 무조건 활용돼야 되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 B2B 관점에서는. 실제로 이제 젠슨상이 작년에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자율체가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환 중에 하나로 로봇이 있고, 그걸 학습하는 곳이 바로 이제 코스모스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공간의 쓰임새나 활용 가치 등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사물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가상에서의 쓰임새는 이쪽에서 먼저 활용도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치 이동이 우리가 알고 있던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되 대신에 여기서 이게 진화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던 경로로 들어오겠죠. 되게 그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가장 최근에 텍스트 투 로봇, 말 그대로 텍스트를 넣으면 로봇을 만들어주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 보행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바로 얘가 디자인을 해주고 3D 프린터로 부품을 이제 설계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얘가 가상에서 훈련하는 탑재까지 된 상태에서 조립만 하면 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AI, 가상융합, 그리고 로봇의 완전히 결합체가 내가 원하는 로봇을 이제 하루 만에 만들어내는 그런 접근 방식인 거죠. 물론 이제 아주 여기에 나와 있는 이그젠플은 굉장히 간단한 이그젠플이지만은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이게 보니까 텍스트 투 로봇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융합 세계는 사실 그게 없으면은 이 로봇이 제대로 나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것들도, 뭐, 지금 구글 웨이모가, 뭐, 월간, 그러니까 주간으로 따지면은 한 20만 콜씩 받고 서비스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처음에 2009년도인가요? 처음에 웨이모 시작하고 나서 첫 100마일 주행하는데 6년 걸렸고, 6년 걸려도 성능이 나오지 않으니까 웨이모가 이제 접근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파크래프트랑 시뮬레이션 시티, 가상의 세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충분히 더 많은 학습을 빠르게 해가지고 성능을 높인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했었죠. 굉장히 유효했고, 이게 가상 공간에서 160억 마일, 이것도 사실 2020년 기준이고, 지금 LLM 이후로는 엄청나게 몇 배는 더 많이 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첫 100마일 주행하는데 6년 걸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160억 마일이면 엄청나게 많은 주행을 여기서 하고, 다시 학습하고 나와서 다시 현실로 나와서, 아까 로봇이 다시 나온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B2B에서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었고, 시뮬레이션 시티는 여기서 수많은 가상 시나리오 만들고 학습하고, 성능을 높여왔던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되게. 그래서 대신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B2B 쓰임새는 정말 더 굉장히 고도화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는 이제 그림 세 개가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또 의미가 다 있죠. 세 개의 OS가 등장을 했던 게 작년 한 해 동안 공간 OS가 다 등장을 했고 관련된 기기들이 다 나오면서 다 전부 다 AI가 탑재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경험도 고도화돼 가고 있다는 거고 어제 이제 센터님 보셨는데 이제 아스트라가 그걸로 구글 제미나이 라이브로 다 통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도 사실 마찬가지. 오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그 소개지 다른 이후의 발제가 사실 더 많이 궁금했는데 실제로 실질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실패했던 많은 메타버스가 너무 많은 것들을 범용적으로 다 줄 수 있다는 어떤 보면은 환상 같은 그런 개념들이었는데 실제로는 정말 이 글래스 하나가 실시간 통번역만 정말 잘해도 정말 유용한 가치잖아요. 정말로. 이번에 그 플리토 앱, 실시간 통역해주는 앱이
이제 그 기업은행이나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해주는데 와서 정말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거죠. 실질적인 가치를 줬고, 이번에 보니까 뭐 AI 엑스포 컨퍼런스 이런 데서 보니까 이제 그 동시통역사들 이거 이제 안 쓰는 기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모델이 글래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버티컬한 가치 중심으로,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드라이브를 할 때도 보면은 VR 쪽이 더 많이 드라이브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밸류 창출이 AR 쪽에서 굉장히 버티컬하게 실질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치 이동이라는 게 이제 B2C, B2B가 다르고, VR과 AR이 다르고, 그리고 범용과 버티컬이 다르고, 그런 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 가치 활용 측면에서도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뭐 너무나 뭐 또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텐데, 요새 뭐 인공지능 탑재된 AI 저작 도구들이 워낙에 많지만은 이 뭐 MCP 말 그대로 우리가 뭐 USB C 타입처럼 여기저기 다 꼽으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커서 AI 코딩 도구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LLM 채팅창에서 지금 이게 전부 다 블렌더나 3D 저작 도구들이랑 연결되는 현상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작 도구의 진화도 이미 저작 도구에 AI가 탑재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호환성들도 많아지고 접근성도 높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작하기 더 좋아지는 환경이 앞으로 더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커서랑 이제 MCP로 연동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 거라고 많이 생각을 많이 못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바타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바타가 보면 저희 여태까지 아바타의 기본적인 형태는 아바타 대 아바타였죠. 사람이 아바타로 들어가고 아바타로 만났는데 둘 다 빠지면 그 공간이 비는 형식인데, 지금 사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에이전틱 AI 다음에 피지컬 AI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에이전트 AI는 말 그대로 진화된 아바타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입장에서는 정말 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마인크래프트 안에다 에이전트 10개 아니 1000개 만들어 놨더니 자기들끼리 종교도 만들고 경제 시스템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의 우리들의 상호작용은 여태까지는 아바타 패러다임이었는데 그 다음 패러다임은 아바타하고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엔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에이전트들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저 네 개의 연결들이 다 굉장히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확장된 생태계가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던 그 아바타도 우리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이미 사실은 진화를 이미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또 이런 얘기는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화를 가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아까 이제 로봇이 굉장히 hab한 공간으로, 가상 공간이 지금 재조명 많이 되고 있고, 가치 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가속도가 붙는 기술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이제 센싱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도 그 로봇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이제 얘가 이제 촉각이 더 고도화돼야지 더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센싱 기술이 더 많이 고도화돼 가고 있고, 이 센싱 기술이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이 센싱 기술도 당연히 좋아진다는, 오감 기술이 더 발달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시도하는 기업 굉장히 후기 기업들이었는데, 이제 빅테크들이 다 넣어놔도 같이 들어가니까 기술 진화가 굉장히 저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거라 생각이 들고, 그 효과는 결국엔 다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음. 그래서 메타가 이제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 안 하고 다 AI 한다라는 그 모든 사실 AI는 전부 다 이 안으로 다 수렴이 돼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타가 그리고 있는, 잘 그림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촉각 기술, 인공지능이 촉각 기술을 만드는 방식들도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이 촉각 기술을 높이면은 다시 이 촉각 기술이 다시 뭐 영상에서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가장 뒷부분에 나온 영상이 이제 그 가상세계 활용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뭐 가상이든 현실이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든 기술적인 난제들로 고민하고 있던 도전들을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갈 거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미래가 조금 더 많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인공지능 때문에 가상세계도 이제 더 실감나게 되고 상호작용도 더 좋아지게 되는데, 뭐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딱 호라이즌 저 아바타 때문에 굉장히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말 많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많이 또 고도돼 가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튜링 테스트 인공지능 해가지고 이제 몇몇 실험적으로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주얼 튜링 테스트라는 건 결국에 가상세계에서의 이런 테스트도 이제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이, 그리고 이 많은 투자들이 그런 것들을 더 당겨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영상 때문에 자꾸 멈추나 봐요. 네. 음. 너무 이게 피치가 몰입이 되는. 그냥, 이건, 예, 지금 영상 때문에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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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렇게 하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 비긴 책 처음 쓸 때, 이게 지금 꽤 됐거든요, 지금 이제. 그때, 지금 보면은 풀리 AI 기반의 컨텐츠 공간 형성하고 이런 게 아까 지금 사실 월드 모델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논의가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모델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이 진화 과정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테이크오프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저 시기에서 아까 보셨던 굉장히 긴 시기가 사실 앞쪽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시기들이. 근데 최근에 있는 변화들이 굉장히 조금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만 조금 정리해 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건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가상융합 기본 계획 사실 한번 잘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도 그전에, 그러니까 사실 공백 상태에 있었잖아요. 기존에 있는 정책들은 가상융합 정책에는 AI가 빠져 있고, AI 정책에는 가상융합이 빠져 있으니까 딱 그 교집합 부분만 지금 사실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이번에 좀 채워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진화하는 방안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와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게 이제 수요하고 가치가 지금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B2C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B2B 부분에 이제 그리고 VR과 AR의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휴먼 중심의 인간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플레이할 것인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지금 더 빠르게 수요는 기계의 수요가 더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는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시 휴먼한테 다시 오는 쪽으로 수요의 이동 경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랑, 그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사실 결국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하고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OS가 세 개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 위에서 얹혀질 수 있는 다양한 지배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공간 컴퓨팅하고 공간 지능하고 물리 AI가 사실 세 개가 이 만나게 돼서 만들어내는 이제 경험이 굉장히 다양해질 것이라고, 분화되고 굉장히 버티컬하고 다양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빠르게 진화할 거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계속 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인데요. 맥킨지 컨설턴트인데 2023년도에 한번 나왔던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어떤 표현을 했었는데, 다른 문구보다도 제가 이 문구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만약에 이제 넥스트 무브로 메타버스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말을 사용하지 말아봐라. 그러니까 내 서비스가 메타버스라는 걸 그 용어 자체를 쓰지 말고, 그냥 이게 어떤 비즈니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타버스가 서비스인데 그 용어 자체를 하나도 쓰지 말고 비즈니스 밸류 쪽으로만 이것들을 완전히 그냥 얘기해 봐라.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게 이제 메타버스 원고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왜 메타버스는 오지 않을까라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사실 진행하고 있고, 용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대체되고 새로운 용어가 또 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